서울중앙지법이 어젯밤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특검은 전직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전 씨를 통해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건네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전 씨는 오전에 열린 구속심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특검팀은 예정대로 법정에 나와 전 씨의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00여 쪽 분량의 의견서도 제출했습니다. 다만 미리 준비한 200장 분량의 PPT 자료는 따로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심사는 9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전 씨는 구속심사 대신 특검 사무실로 갔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일절 답하지 않았습니다. 영장심사 포기하신 이유가 뭡니까? 구속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신 게 뭐예요? 통일교 청탁 알선 혐의 인정하시는 겁니까? 전 씨는 이 몇 시간 전 특검 사무실 인근에서 JTBC 취재진과 만나 1시간 30분 동안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적 없어 언론 인터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전 씨는 각종 의혹에 대해 여전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전 씨가 구속되면서 관련 수사에 탄력이 붙을 걸로 보입니다. 자, 일단 그 건진법사가 구속이 됐어요. 네. 이전 3기이 됐네. 2번은 구속을 면했는 영장이 아예 청구가 안 됐는데 이번에 하여튼 구속이 돼버렸는데 일단 영장 심사를 포기했잖아요. 네. 포기한 이유를 저 친구가 저렇게 말했어요. 나로 인해서 피해본 사람들이 있고 나 역시 그 이상의 고통을 당해야 한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말 자기가 자체는 멋있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예. 이 판에서 가장 멋있게 말한 사람이에요. 윤석열, 김건희, 뭐 이상민 구속된 여러 명, 예. 김영현 또 군 장성들 다 통틀어서 뭔가 대인배에서 그러니까 저 정도의 워딩이 나온 사람이 없어요. 예. 다 뭐 아니다 아니면 뭐 그 속옷만 입고 땡깡 부리거나 뭐 이런 것만 보다가 뭐야 이제 좀 약간 신선한 맛은 있는데 진심은 아닐 거 아니에요, 저게. 저게 진심이겠어요, 저게? 진심 일리가 없죠. 근데 지금 운 좋게 운이 좋은 건지 아니면 다른 영향이 있었던 건지 어쨌든 2번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는데 네. 영장 기각도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일단 저 정도 큰 일이면 구속을 하고 그리고 뭐 앞으로 추가될 건이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영장이 나오거든요. 예. 근데 2번 다 기각이 되길래 도대체 뭐지? 그랬는데 세 번째는 아예 본인 스스로가 영장 재판을 안 받겠다고 하고 구속이 됐는데 영장을 친 주체가 달랐죠. 지난 2번은 그렇죠. 남부지검이었고 예, 예. 이번은 특검이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이번에는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포기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나름 신선했습니다. 저런 말을 오래간만에 들어봐서. 신선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구속되기 전에 JTBC하고 인터뷰를 했잖아요. 어제도 뭐 잠깐 나오긴 나왔는데 사실 뭐 그렇게 저는 좀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렇게 뭐 기대보다는 뭐 못 미쳤어요.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혐의는 지금 다 부인했더라고요. 어저께도. 그런데 구속심사는 포기했어. 피의자가 어떤 경우에 이런 행동을 합니까? 근데 이것도 좀 모순이죠. 혐의를 부인하면 구속도 부당하다라고 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나가서 본인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게 맞는데 결국에는 또 영장실질심사를 포기를 했으니까 이제 구속이 됐죠.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건진법사가 원래 검사위의 여사, 여사위의 법사 그리고 박사, 명박사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열로 치면은 거의 뭐 1, 2순위를 다투는 위치에 있었고 김건희와 같이 이 범죄 패밀리 안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같은 태도는 본인이 살기 위한 하나의 발버둥 아니냐.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멋있는 말도 좀 하고 영장 실질 심사를 포기하면서 마치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본인에 대한 이 안 좋은 여론을 좀 잠재시킬 수 있다라는 판단도 좀 있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구속 수사를 피할 수가 없잖아요. 피할 수 없다면
정면 돌파하는 거죠. 그 정면 돌파가 뭐냐면 결국 건진 입장에서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길 수 있습니다. 본인은 그냥 하나의 손발 역할에 불과했다. 네. 모든 기획과 지시는 다 윤건희 쪽에서 했다라고 이제 본인의 모종의 그 소위 말하는 자기 각자 도생의 전략을 좀 세우고 아마 지금 판단 하에서 행동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하긴 지금 저 건진법사가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하고 두 사람이 이제 중간 고리 역할을 한 거잖아요. 통일교와 그다음에 김건희 아니면 국민의힘 사이에서. 근데 지금 윤영호는 이미 일찌감치 그 입고돼서 지금 다 불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전성배도 그걸 보고 죄수의 딜레마라고 하잖아요. 내가 먼저 다 불어야만이 이게 내가 형량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다. 지금 이 상태일 거라고 보는 건가? 근데 예. 건진이 다 불면 예. 거기부터는 바로 그냥 김건희예요. 뭐가 그렇죠. 없잖아요. 그렇지. 예. 마지막 김건희 직전 단계이기 때문에 예. 여기서 다 불면 김건희의 혐의에 대해서 결정적인 증거가 다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마 갈등을 좀 하겠죠. 지금 그런데 윤영호는 그래서 다 불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윤영호는 왜냐하면 통일교에서도 지금 배신을 당했고 그렇기 때문에. 꼬리 자르기를 지금 당하고 네. 있으니까. 그럼 저 상태에서는 전성배도 이미 구속이 된 상태에서는 윤영호 전성배가 서로 먼저 불게 되는 그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먼저 불어야 네. 본인에게 뭐 나중에 그 양형 관계에 있어서도 좀 네. 유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수사에 대한 협조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뭐 아무래도 이제 김건희를 둘러쌌던 그 인적 네트워크가 이제 거의 다 수사망이 좁혀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네. 들면 뭐 이종호라든지 또 김예성 또 건진 예. 다 잡혀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남은 거는요. 그렇죠. 그 문고리 3인방 예. 그 유경호 행정관을 비롯한 문고리 3인방하고 이제 명박사 예. 명태균 씨 예. 요렇게만 이제 신병 확보하면은 거의 이제 이 윤건희 부부를 둘러싸고 있던 그 비선들이나 그 실세들 여기까지는 이제 파악을 하는 거라서 이제 비로소 이제 특검이 좀 수사에 탄력이 더 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속이 되면은. 근데 어쨌든 건진 법사 같은 경우에는 어제 JTBC에서 인터뷰 뭐 물론 그러니까 구속된 상태에서는 수사에 어느 정도 협조를 할지 모르겠으나 어제 보면은 여러 가지를 좀 그 JTBC 기자가 물어본 것 같은데 별로 그렇게 협조할 생각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그 샤넬백 처음에는 잃어버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 진술이 한번 바뀌었잖아. 처음에 그냥 다 잃어버린 게 아니고 한번 유경옥 시켜서 교환을 시켜서 그 신발이랑 또 다른 백으로다가 교환했다. 그 다음에 다 잃어버렸다. 진술이 이렇게 오락가락하게 된 거는 나이가 좀 들어서 내 나이 정도 되면 좀 기억이 가물가물한다. 그래서 처음에 기억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대통령의 영부인에게 전해줄 선물을 받아서 뭐 보관을 하거나 아니면 그걸 또 다른 거로 바꾸는 일이 평생 없지. 몇 번이나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네. 기억력이 좀 약해지는 거야 당연한데. 치매면 몰라도. 그러니까 그거는 뭐 잡다한 일 중에 자꾸 깜빡깜빡하는 건 그럴 수가 있는데 그거는 잊어버릴 수 없는 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특히 그 기자와 만나서 거기서 사실대로 다 얘기할 거를 기대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기자가 그렇다고 무슨 구형량을 깎아주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닌데 물론 그렇죠. 그 나중에 어렵사리 자백을 하더라도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 앞에서 자백을 해야지 미리 다 오픈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리고 저거는 이제 수사에 대비한 미리 예행 연습하는 건데요. 보통 우리가 형사처벌을 할 때 고의범 아니면 과실범인데 과실은 이제 처벌하는 조항이 아주 제한적이고 거의 다 이제 고의범을 처벌하기 때문에 인식, 본인의 의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벌써부터도 기억 안 난다, 가물가물하다, 모르겠다라는 것은 약간 바보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 저게 형사재판에서는 상당히 본인들한테는 유리해요. 물론 뭐 다른 증거들이 나와서 보강이 되면은 뭐 빼박이 되겠지만은 그 전까지는 일단 부인하면서 기억 안 나고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피의자들의 아주 보통 주된 수법이기 때문에 이제 본인의 형사 책임을 감안한 발언들을 벌써 시작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특검에서 구속된 다음에 바로 오늘 소환을 했는데 오늘은 건강이 안 좋다고 또 안 나왔어요. 근데 저런 논리가 기자한테 말한 그 내가 나이가 들어서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기억 못했다 이 정도가 특검의 수사에서는 저게 안 먹힐 거라 이거죠, 당연히. 먹히기 힘들죠. 그렇지. 증거들이 또 튀어나오니까. 여러 가지 증거가 있을 테니까. 저것도 그러니까 그
그 샤넬에서 교환 기록을 들이미니까 그때 이제 한번 바꾼 거거든. 근데 또 하나 그 오늘 이제 보도를 한다는 건데 미리 예고편을 한번 JTBC에서 나왔더라고요. 건진 휴대폰에 보니까 검사하고 경찰들이 그렇게 인사청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력서를 보내줬는데 그걸 다 휴대폰에 남겼나 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게 뭐냐 도대체 했더니 건진이 점을 봐준 거라고 했거든요. 네. 그 사람들 점 봐주는데 이력서가 필요했다. 점을 봐준 거면은 사주가 있어야지. 생시를 알아 시간을. 음력 뭐 이런 생시 그러니까 시간은 안 나왔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력서에 그러네. 출생 시간까지 적지는 않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렇지. 예. 사주를 보려면 연월 일시가 나와야 되니까 몇 시 태어났는지까지 나와야 되는. 그러네. 시간이 나와 그 예. 이력서 저 사람들 건지는 이력서를 봐야만 이게 신상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그래야 떠오르는군요. 예. 그런데 아니, 시간이 안 나오네. 그런 점은 나도 보겠어요. 이력서를 쭉 보면 사실 이 사람이 어떤 경력을 갖고 있는지 쭉 보면 다음에 어디 자리를 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확률로서 계산할 수 있는 거죠, 대략. 그게 무슨 법사야. 그러니까 저런 정도로 지금 특검에서 수사 방어하려면은 저거 바로 뭐 한 5분도 안 돼서 다 털릴 것 같은데. 일단 난 그런데 JTBC에서 가장 궁금한 게 저는 사실 요즘 건진한테서 가장 궁금한 거는 그 관봉권. 건진 그 쌀독에서 나왔다는 거잖아요. 관봉권이 그리고 그 띠지도 지금 그 남부지검에서 다 어쨌든 석연 차는 이유로 다 증발돼 버렸으니까 가장 궁금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물어봤는지 안 물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아직은 뭐 나오진 않아요. 그 띠지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부지검에서.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뭐 분실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규정이 좀 잘못된 것 같고요. 굉장히 조직적으로 전 은폐한 정황이 많기 때문에 그 은폐 사건으로 저는 봐야 된다. 증거 인멸 사건이죠. 그러니까 띠지를 분실한다라는 거는 상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의 수고요. 사실상 그 관봉권의 띠지를 통해서 그 현금에 대한 그 자금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자금 추적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서울 남부지검 차원에서 이거는 증거 인멸 시도가 있었다라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를 남부지검 차원에서 증거인멸을 그렇게 시도하려면은 검사장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검사장만 알아서 이게 되겠느냐. 위에 상부, 뭐 고검장 내지는 위에 대검까지 이게 보고 없이 그게 조직적인 그 기도 없이 과연 남부지검 차원에서만 또 가능했겠느냐라는 또 의문들이 남기 때문에 지금 뭐 법무부에서는 징계에 착수하겠다 하는데 이건 징계뿐만이 아니라 이건 당장 수사로 좀 전환을 해서 수사로 전환됐어요. 그러니까 어제. 전환해서 이제 바로 이제는 진실을 좀 밝힐 시간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담당 수사관 2명을 지금 입건을 했는데 그러면 이게 뭔가를 감찰 정도가 아니고 뭔가를 범죄 혐의를 포착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뭐 증거 인멸 혐의로 수사를 하겠죠. 그러니까 건진 정도면은 주요 인물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에 있어서 주요 관련자의 집에서 압수된 물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사를 하다 보면 이 정도 주요 사건이면요. 수사 업무가 반, 보고 업무가 반이에요. 정말 시시콜콜한 거를 다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압수색을 나가기 전에도 보고하고 갔다 와서 뭐뭐뭐가 압수됐다는 내용까지 다 보고를 해요. 이제 주로 대검에 보고하는 건데 정보 보고 형태로 보고 업무가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관봉권이 나왔다. 관봉권이 언제 날짜가 찍혀 있는 뭐다 다 보고돼요. 아니 그럼 지금 검사 생활을 오래 하셨잖아요. 작년 12월 17일 날 이게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건데 이걸 1월 달에 띠지랑 이걸 다 없어진 걸 알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왜 없어졌냐 봤더니만은 담당이 그 수사관이 그 직원이 이거 얼마인지 세보다가 이걸 실수로다가 경험이 없어갖고 버렸다는 거예요. 가능한 얘기입니까? 안 하는 얘기입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진짜 완전히 택도 없는 소리 그거 진짜로. 왜 택이 없어? 일단 세질 않아요. 압수물에 그래요? 셀 얼마인지? 일이 없어요. 아니 관봉권이니까 더군다나 셀 일이 없어요. 저거는 그냥 조폐공사와 한국은행이 보증하는 금액이에요. 그리고 함부로 뜯지 못하게 비닐 포장을 10개, 10묶음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봉인을 한 거라고. 일종의 스티커 형태로. 옛날 같으면 이제 밀랍을 녹여서 붙이고 시그넷을 찍었겠지.
그걸 왜 뜯어요? 예. 그리고 세다가 그렇게 됐던 거잖아요. 일단 관복권을 센다는 게 말이 안 돼. 애시당초에. 그리고 그 수사관한테 누가 야 너 그거 액수 얼마인지 세봐라고 시킬 사람이 없어. 그렇지. 그렇지. 근데 시킨 사람은 검사가 시켰을 거 아니에요. 시키면 검사가 시켰어야 되는데 어느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그걸 왜 세보라고 시켜요. 예. 근데 그러면 누가 시키는 사람도 없었는데 경험이 적은 수사관이 그걸 본인이 직접 뜯어갖고 셌다? 왜 세냐고. 그리고 이 증거는 압수되면 번호를 부여해서 그 압수물 창고에 보관을 합니다. 예. 그대로 넣어놔요. 예. 이걸 누가 손댈 사람이 없어 기본적으로. 그 포장된 비닐에 지문이 묻어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러니까 당연히 그걸 함부로 손대면 안 되겠죠. 아니 그러니까 그러다가 수사하는 과정에 예를 들어서 건진을 불러서 소환 조사할 때 너 이거 누구한테 받았니? 예. 뭐 조사를 하는데 나는 전혀 모른다. 그러면 니네 집에서 나온 게 바로 이건데 너 이거 한 번도 본 적 없냐라고 할 때나 압수물 창고에서 끄집어내 갖고 수사할 때 한 번 쓰는 거예요. 그때도 절대로 뜯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일단 관봉을 셌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고 말이 안 그걸 되는 거다. 수사관이 경험 부족으로 그걸 뜯어서 셌다는 것도 시키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데 왜 세냐고 그거예요. 그리고 만보양보해서 뭐 하지도 않지만 시켰다고 쳐도 분실했으면 분실했다라고도 보고를 또 해야 될 거 예.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조치가 없고 그냥 보도가 4월 달에 딱 나와서 우리가 알게 된 그러니까. 거기 때문에 저거는 뭘로도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아니 때는. 그리고 시키지도 아무리 않겠지. 경험이 없는 수사관이라도 요새 검찰 일반직 시험 봐서 다 뽑힌 사람들이에요. 다 정해. 그렇지. 뭐 그걸 압수물을 해갖고 포장된 거를 그냥 버릴 정도의 수준의 사람이 어떻게 시험을 붙어서 저 공무원 임용이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두 분의 해석은 분석은 저게 직원이 실수로 없앤 게 아니고 윗선의 지시에서 없애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분실이 가능성밖에 아니면은 조직적 없어요. 인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왜 그걸 없애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저도 추측을 예. 해보자면 결국 저 관봉권에 나온 띠지를 쫓아가면 추정이 가능하잖아요. 예. 그럼 저 돈이 어디서 그렇지. 나왔고 그럼 어느 누가 관련돼 있고 뭐 예. 국정원 건지 대통령실 건지 뭐 다 나올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서 뭔가 남부지검 차원에서 야 이거는 진짜 압수 괜히 했다. 이게 알려지면 안 되는 건데 우리가 괜히 갖고 왔구나. 예. 뭔가 없애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고 예. 뭔가 본인들이 지켜야 될 사람이 있었다고 보는 게 맞는데 저 정도의 힘을 발휘할 사람으로서 지켜야 된다면 예. 윤건희밖에 없죠. 누굴 더 지켜주겠습니까 검찰이. 그럼 저거 어차피 저 돈이 나왔다는 거는 그러니까 그 관봉권이니까 건진이 관봉권을 받을 수는 없는 거고 개인적으로 그 김건희가 줬을 가능성이 크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데 굳이 저 띠지까지 없앨 정도로 해서 보호를 자기 어쨌든 검찰이 나중에 저게 밝혀지면 위험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무모하게 저걸 없애버렸다는 게 저는 그러니까 저게 검찰의 특활비였으니까 저랬지 않았겠느냐. 만약 저게 대통령실이나 국정원의 특활비였으면은 굳이 없앨 필요가. 그 생각이 자꾸 드는 거거든요. 아니 그런데 예. 저게 올해 4월달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관봉권이 그렇지. 있었구나 어떻게 생긴 거냐를 알게 된 거지. 그 전까지는 저게 관봉권 존재가 몰랐어. 몰랐잖아요. 아무도. 근데 없앤 거는 그 보도가 이루어지기 전 단계예요. 예. 그렇지. 보도 이루어지기 전에 벌써 없어졌어. 스티커하고 띠지는. 그러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 모른다는 상태에서 모른다는 전제하에 이미 없앤 거죠. 그렇죠. 저거. 모르길 바라는 상태에서 없앤 거지.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검찰에 있던 저로서도 상당히 충격적인데 그 3월 7일 날 법원의 말도 안 되는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당시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안 했잖아요. 예. 거의 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건데 대놓고 그냥 속된 편으로 말아먹은 거예요. 저거. 예. 그냥 말아먹은 거예요.
수사를. 저도 비유하자면은 뭐 심우정의 즉시한 거 포기도 비슷하고 예. 거의 경호처가 그냥 서버 막 자기들이 지워버리잖아요. 비아포. 그 증거 인멸로 지금 수사받고 있잖아요. 예. 저 그거랑 똑같고 오히려 더 심각하죠. 왜냐하면 검찰이 아니 수사기관이 그랬어. 아니 경호처야 뭐 자기들이 수사기관은 아니니까 아이고 내 범죄 빨리 없애야겠다 이렇게 해서 해도 처벌받는데 이건 범죄를 처벌하라고 만든 국가기관 검찰에서 이런 증거인멸 시도가 조직적으로 있었다? 아 이거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일인 거죠.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계속 드는 의문이 심우정이 왜 그랬을까? 뭐 저 띠지 인멸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왜 저렇게까지 할까는 여전히 의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나를 총장을 시켜줬기 때문에 아니면 뭐 나를 검사장을 비롯한 출세를 시켜줬기 때문에 내가 충성을 다한다? 그럴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건 말이 안 돼요. 자신과 직접적인 뭔가가 있지 않으면 그럴 이유가 하나도 그러니까. 없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거 외에 다른 결정적인 이유가 있기 전에는 물론 이 대통령이 나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해주고 나를 검사장으로 승진시켜줬지만 그거는 그날은 감사한데 며칠 지나면 그건 내가 그럴만 하기 때문에 된 거야. 내가 총장 될 만한 사람이고 내가 승진할 그렇지. 정도의 실력이나 모든 걸 갖췄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본인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예. 그래서 그전에는 안 그랬나요? 근데 그전에는 본인을 출세시켜준 사람 내지는 본인이 정권 덕분에 출세를 했더라도 그 정권이 휘청하고 분위기가 안 좋고 이제 끝났다 싶으면 바로 쳤거든. 그게 정상이라고요. 그렇지. 원래 검찰이 그랬죠. 예. 이번엔 뭔가 이상해. 뭐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뭐 멱살 잡힌 게 하나씩은 다 있는 거 아닌가 싶고 근데 전 이게 그래도 진실이 곧 밝혀질 것 같은 게 말 예. 그대로 이게 조직적 범죄가 아니라 그냥 뭐 소수들이 뭐 한두 명이 했다라고 하면은 영원히 또 묻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렇게 JTBC에도 누군가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보도가 그러니까. 나갔겠죠. 그럼 지금 검찰에서는 벌써 저걸 관본 것 자체가 아예 이 세상에 존재하지 그렇죠. 않는 거로 하고 싶었는데 네, 누군가가 나왔잖아요. 저 사진을 찍은 걸 예. JTBC에 제보를 한 거죠. 그러니까 폭로를 한 지금 누가 거잖아. 폭로를 하고 내부에서 샜단 얘기는 이 조직적인 지시와 예. 어떤 행위가 있었는데 이미 세상 앞에 드러났고 예. 전 요거는 금방 누가 없앴는지는 규명이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미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저 JTBC에 저 보도가 나온 게 올해 4월 23일이었는데 그 전까지는 저게 검찰에서는 나름대로 안심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무도 모르니까. 야 이거 이제 건진 쌀떡에서 나온 관본권은 이 세상에 없는 거야. 그렇죠. 우리가 다 없앴으니 이제 우리는 안심해도 돼. 휴 하고 했는데 누군가가 JTBC 저걸 사진을 던져준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게 빵 터졌단 말이야. 그 다음에 더 웃긴 거는 그로부터 지금까지 한 4달이 지났잖아요. 이제서야 KBS에서 그게 보도가 다시 나온 게 이제 보니 그때 JTBC에서 나왔던 저 스티커랑 띠지들 다 없어졌더라. 이게 지금에서 또 알는 거잖아. 그때는 이미 심우정도 다 알고 있었고 이진동 대검 차장도 알고 있었고 다 알고 있었는데 네. 감찰도 안 시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의심스러운 거야 심우정이.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실수일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기본적으로. 심우정이 의심스럽다는 거는 네. 심우정이 시킨 거 아니냐 혹시. 없애라. 저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 관본권은 정말 지금 검찰 개혁하고도 연결돼 있긴 하지만은 미스테리가 너무나 많고 저게 지금 매우 큰 폭발력을 가진 사건으로 터질 가능성이 많아갖고 하여튼 계속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건진법사의 영장 실질 심사가 열렸지만 당사자는 이를 포기했습니다. 법원의 신문도 9분 만에 끝났습니다. 이에 앞서 JTBC는 건진을 직접 만나 의혹에 대해 하나하나 따져 물었습니다. 건진법사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구속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건진에게 가장 많이 따져 물은 점은 그라프 목걸이입니다. 하지만 건진은 김건희 선물을 잃어버렸다는 주장을 계속 되풀이했습니다. 저희의 질문도 집요하게 이어졌습니다. 건진은 주장만 했지 그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는 전혀 내지 못했습니다. 구속심사에서도 특검 수사에서도 이 부분이 최대 쟁점입니다. 입증할 논리가 없다는 점이 밝혀진 셈입니다. 수사의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심사를 앞두고 있었던 건진 법사.
그런데 출석을 포기하고 나타난 곳 서울 광화문에 있는 김건희 특검 사무실 인근입니다. JTBC는 1시간 30분 동안 건진 법사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건진 법사는 통일교 측이 건넨 6천만 원대 그라프 목걸이와 총 2천만 원대 샤넬백 2개 등을 김건희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김 씨 측으로부터 다시 돌려받은 뒤 잃어버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속 따져 물었습니다. 그라프 목걸이, 통일교에서 이제 김건희 선물이라고 한 거 정말 잃어버렸습니까? 단 한 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계속 잃어버렸다는 거. 어찌됐든 재판 과정에 이제 다 소상히 밝혀질 것이니까. 진술이 바뀌었다고 지적하자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네, 건진 법사를 인터뷰한 정혜성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질문을 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진을 인터뷰한 건 진실을 따져 물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 때문입니다. 몇 차례 반복해 드렸죠. 그리고 JTBC가 질문한 내용들은 특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계속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인터뷰 내용을 보면 건진은 주장만 있을 뿐 근거는 없었습니다. 정혜성 기자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합쳐서 3시간 30분 정도 인터뷰를 한 거죠? 네, 취재진은 어젯밤 강남 역삼동에 있는 건진 법사 법당에서 카메라 없이 사전 인터뷰를 2시간 진행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아침 김건희 특검 사무실 인근에서 1시간 30분 동안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건진 법사는 JTBC와의 인터뷰를 마친 뒤 특검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예. 자, 오늘 새벽이면 구속심사 포기하고 인터뷰한 뒤에 특검 사무실로 간 건가요? 맞습니다. 이와 관련한 건진 법사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예. 나로 인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불행을 당했다는 그 마음이 정말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나 역시도 그와 같은 고통을 당해야 마땅하다. 예. 구속심사를 포기했다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것처럼 인식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주요 혐의 다 부인하고 있는 거죠. 네, 구속은 포기했지만 혐의는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 특검은 지난 19일 건진 법사에 대해 알선 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2022년 통일교 측으로부터 김건희 여사 선물이라며 다이아 목걸이와 샤넬백 등과 교단 현안 청탁 등을 받은 후 이를 김건희 씨에게 전달한 혐의입니다. 예. 특검은 거짓 진술, 말 바꾸기,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다며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저도 이번 인터뷰에서 이 부분을 집중 물어봤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예. 구속이 필요한 사유로 이제 건진 법사의 말 바꾸기, 그리고 증거 인멸, 그리고 거짓 해명 이런 것들을 꼽았단 말이죠. 그 부분은 저는 일관되게 진술을 했고 단 한 번도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지금 새로 뭐 말을 바꾸거나 이런 적은 없다고. 그래서 말 바꾸기 이런 것에 대해서 방어하기가 힘들다고 판단하셔서 혹시 오늘 심사에 출석하지 않는 건 아닌지. 사람마다 똑같은 생각을 할 수는 없으니까 각자의 생각일 것이고. 네, 조금 전 리포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목걸이 행방에 대해서 건진 법사의 뾰족한 해명이 없다는 게 이번 인터뷰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예. 그런 만큼 특검의 기소 속도도 빨라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JTBC가 던졌던 질문을 검사가 또 판사가 할 거로 예상됩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넘어가기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예. 주장이 아니라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요.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까? 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와의 인연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10여 년 전 김건희 씨를 먼저 알게 된 건진 법사는 김 씨와 있었던 여러 일을 공개했습니다. 영부인 때 기간도 포함입니다. 비선 실세로 불렸던 지난 2022년 대선 캠프 때 상황뿐 아니라 각종 인사청탁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검사와 경찰의 인사청탁 등에 대해서도 새롭게 확인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건진 법사에 대한 법원의 구속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내일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인터뷰한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영장 심사가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고, 어쨌든 법원의 판단에는 지금으로서는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저희 판단이 있었고, 그래서 중요한 인터뷰 내용은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된 뒤에 내일 추가로 보도를 할 예정이란 점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혜성 기자였습니다.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 집에서 압수한 현금 다발 띠지와 스티커 등을 분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돈의 출처를 알 수 있는 핵심 단서를 잃어버렸다는 건데요. 법무부 지시에 따라 대검찰청이 즉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이승현 기자입니다. 서울 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 집을 압수수색해 뭉칫돈을 찾은 건 지난해 12월입니다. 현금 1억 6,500만 원, 이 가운데 5천만 원이 한국은행 관봉권이었습니다. 관봉권은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공급하는 돈으로 개인이 갖기는 어렵습니다. 검찰이 압수한 관봉권의 실제 사진을 보면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한국은행 기기번호, 담당자, 책임자, 바코드가 그대로 나옵니다. 5만 원권 100장씩 띠지로 묶은 돈다발 10개를 비닐 포장한 뒤 그 위에 붙인 겁니다. 2022년 5월 13일 일시도 적혀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3일 후입니다. 전 씨는 기도비 명목으로 받았다며 누가 줬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수상한 돈의 출처를 추적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가 띠지와 스티커였는데 검찰이 이를 모두 분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찰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과 특검의 말도 엇갈립니다. 당시 서울 남부지검 지휘부 쪽은 띠지 분실 경위를 수사 기록에 담아 특검에 넘겼다고 했지만 특검은 관련 사건은 이미 재판으로 넘어가 검찰 단계에서 처리돼 압수물 내용을 이첩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넉 달이 지난 올해 4월에야 직원이 현금을 세다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아차렸고 대검에 보고한 뒤 수사팀 사기 등을 고려해 감찰을 미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검찰총장은 심우정 전 총장, 남부지검장은 신흥석 전 검사장입니다. 신 전 검사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중앙지검장 시절 형사 3부장을 지내는 등 친윤석열계 검사로 평가받습니다. 돈을 세다 띠지를 잃어버렸다는 검찰의 해명도 궁색하고요. 이는 부실 수사를 넘어서 증거 인멸로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는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며 감찰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검찰청은 감찰 3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조사팀을 서울 남부지검에 보내 즉각 감찰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